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유체역학 우리가 마지막 챕터인 10장 유체 계측에 대해서 같이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체의 성질의 측정 이렇게 이제 보면은 비중량, 밀도, 비중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방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본래 유체 계측이 상당히 중요한데 일반적으로다가 시험에서는 이 챕터에서 한 문제씩 꼭꼭 나오는데 종류나 특성 이런 것들만 간단하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중량이나 밀도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비중병을 이용하는 방법. 비중병을 이용하는 방법. 두 번째는 우리가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에 의해서 부력을 이용하는 방법이죠.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를 이용하는 방법.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부력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세 번째는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은 우리가 뭐예요? 비중병. 그 다음에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이거는 추를 이용하는 방법. 우리가 이제 플로트 추를 이용하는 방법. 또 그 다음에 비중계를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는 우리가 U자간을 이용하는 방법. 요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요 비중병을 이용하는 방법이나 뭐 아르키메데스의 원리, 우리가 이제 부력, 뭐 추를 이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 또 비중계를 이용하는 방법, U자간을 이용하는 방법 이렇게 했는데 이제 시험에서는 U자간을 이용하는 방법, 요거를 우리가 주제해 주시면 돼요. 시험에서는 요게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비중병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우리가 비중량을 알게 되면 밀도를 알 수 있는 거고, 밀도를 알게 되면 비중을 계측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서로 3가지 물리량은 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비중병을 이용해서 우리가 밀도를 계측한다라고 하는데, 밀도라는 것은 단위 적당. 이거는 비중병에다가 유체를 꽉 채웠을 때의 질량과 우리가 빈 병의 질량, 요거를 빼게 되면 유체의 질량이 나오겠죠. 그래서 M2-M1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요거는 단위 쪽당 유체의 질량이 되는 거예요. 얘는 비중병에 유체를 꽉 채웠을 때의 질량, 빈 비중병의 질량 하게 되면 요거 단위 쪽당 유체의 질량 이렇게 해서 단위 쪽당 우리가 유체의 질량은 몇 킬로그램이냐 이렇게 나오는 거고, 비중량도 마찬가지죠. 비중량이라고 하는 경우는 또 우리가 어떻게 돼요? 비중량이라고 하는 경우는 우리가 단위 쪽당 무게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유체를 가득 채웠을 때 비중병의 무게와 우리가 빈 비중병의 무게 하게 되면 이거는 단위 쪽당 유체의 웨이트, 무게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거는 뉴턴 퍼 미터 함수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비중병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우리가 이제 부력의 원리를 이용하는 건데, 우리가 추를 이용하는 방법,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에 의한 경우는 요거는 우리가 거기 보게 되면은 공기 중에서의 질량, 또 우리가 M1 액체 속에 넣었을 때의 질량을 M2, 그 다음에 추의 치적을 V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거는 똑같이 M1-M2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밀도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추를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비중계를 이용하는 방법 마찬가지에 또 종류만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시험에서는 U자간을 이용하는 방법은 요거는 우리가 이제 유체 계측에서 우리가 배웠죠. 자, 압력계. 자, 그래서 U자간 같은 경우는 요거는 그림을 그려놓고서 비중량, 밀도, 비중 같은 걸 구하라고 하게 되면 다 구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경우를 자기가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해석을 해야 돼요. 이렇게. 자,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무거운 유체는 조금 올라가겠죠. 가벼운 유체는 많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이면 기름, 또 수은이면 뭐야? 물.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유체 이렇게 정리됐어요. 자, U자가 아닌데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여기 들어있는 우리가 유체의 비중량을 감마1, 여기 들어있는 것을 감마2. 그럼 여기에서 여기까지 우리가 요 높이를 뭐 L1, 여기에서 요 높이를 우리가 L2다 이렇게 놓죠. 자. 그러면 어느 거를 구해도 상관없어요. 비중량 이렇게.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요거는 우리가 액주계를 배워서 알지만 뭐라 했어요? 정화 역상. 감마1이라는 유체와 감마2라는 유체가 상접하는 경계면이 여기죠. 이렇게. 여기를 똑바로 이렇게 수평으로 긋게 되면 요 점의 압력과 요 점의 압력. 정지 유체의 경우 수평선상에서 두 점의 압력은 항상 같다. 이렇게 해서 요거를 A다. 요거를 B다. 그럼 요거는 뭐예요? PI는 PB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계구부니까 계구부 이렇게. 공기가 접하고 있다고 보고 감마 H, 감마 H인데 감마1, L1 이렇게. 여기서 A점에 대한 압력은 감마1, L1. B점의 압력은 마찬가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방정식을 쓰면 감마2, L2.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비중량 감마1을 구하라, 감마2를 구하라, 뭐 상관없습니다. 어느 거를 구하라도. 감마1을 예를 들어서 구하자. 뭐 L1을 구하자. 뭐 어느 거를 구해야 돼요. 이런 식에서 미지수가 하나인 경우는 얼마든지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감마1을 구해보자. 감마1 하면 감마2. L1분의 L2.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유체의 비중량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비중량을 구하면 우리가 그대로 감마는 이꼬르 로지. 자, 감마는 이꼬르 로지. 감마1은 이꼬르 로1G 이렇게 써서 로1은 또 밀도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G분의 감마1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밀도를 구할 수가 있다. 밀도. 자, 밀도는 어떻게 구합니까? 얘는 뉴턴 세컨 제곱 메타의 4승. 뭐 이렇게 쓸 수 있죠. 밀도. 밀도를 알면 또 뭐를 구할 수가 있어요? 비중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비중. 자, 얘는 얼마냐? 얘는 로어로 S1. 물의 밀도에다가 비중 S1. 예, 로어로 S1. 얘는 로어로 S2. 이렇게 하게 되면 로어를 지워버리고 S1, L1, S2, L2.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죠. S2. 그래서 이런 식으로다가 그래서 비중, 밀도, 비중, 비중량, 밀도, 비중. 이런 것들은 동일한 물리량으로서 해석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다 하는 거. 네 가지. 시험에서는 요 U자간에 대한 것이 제일 우리가 많이 해석을 한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1번 문제를 보겠어요. 비중병에 액체를 채웠을 때 무게가 500N. 비중병의 무게가 빈 비중병이죠. 비중병의 무게가 2.5N. 액체의 비중은 얼마냐? 단 비중병 속에 있는 액체의 체적은 50L다. 이제 단위를 잘 맞춰줘야 되겠죠. 이런 경우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표기를 하냐? 자, 비중량이다라고 하게 되면 단위 쪽당 유체를 채웠을 때의 무게, 빈 비중병의 무게 이렇게. 최적은 여기에서 50L라고 하는 것은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에서 메타 3승으로 바꿔줘. 1L는 1000분의 1 메타 3승 이렇게 했어. 여기서 500N 마이너스 2.5N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 여기에서 몇 뉴턴 퍼 메타 3승 나오겠죠. 예, 요거는 우리가 얼마냐? 요거는 우리가 얼마가 나왔어요? 비중량이. 요거는 9,950이 나오네요. 근데 이거는 비중이 얼마냐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요 액체의 비중은 감마 월어분의 감마 하게 되면 이거는 9,800분의 9,950. 그래서 이거는 1.02가 나오네. 1.02. 예?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1번을 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점성계수의 계측. 이것도 우리가 중요하죠. 자,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것만 정리를 하게 되게 되면, 먼저 우리가 거기 교재에 보면은 우리가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까? 거기 네 가지만 나와 있는데 그거는 잘 외워 주셔야 돼요. 점성계수의 측정 방법으로서 제일 먼저 우리가 교재에 보면은 낙구식 점도계라고 나와 있죠. 자, 낙구식 점도계는 이러한 구를 갖다 직경이 D인 이러한 구를 갖다가 떨어뜨려서 우리가 유체의 점도를 계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낙구식 점도계는 우리가 스톡스 법칙의 원리를 이용한 거다. 이렇게 스톡스 법칙. 스톡스 법칙의 원리를 이용한 낙구식 점도계. 그래서 우리가 스톡스 법칙이라고 하는 경우는 요거는 앞에서 배웠습니다만 점성이 크게 작용하는 경우, 레이놀스 넘버가 1 또는 0.6보다 작은 경우, 이러한 비압축성 유체인 경우 우리가 스톡스 법칙에 의해서 항력을 구했죠. 여기 항력은 대역에서 3파이 뮤 VD 이렇게 구했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우리가 이제 스톡스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유체에 우리가 요거 점도를 계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했을 때 낙구식 점도계 여기에서의 점성계수는 어떻게 구한다? 점성계수 뮤는 18V분의 요 구 직경의 자승에 구 재료의 비중량에다가 액체의 비중량 이렇게 정리됐죠. 반지름으로 한다. 구의 지름을 요걸 구의 직경 스톡스 법칙으로 반지름으로 해서 2A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2A의 자승이니까 4A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 4하고 요거하고 약분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9V분의 우리가 2A의 자승에 감마 스피어 마이너스 감마 리퀴드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성계수에 대한 단위는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뭡니까? 파스칼 세컨드. 이렇게 해서 이 공식을 잘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낙구식 점도계는 스톡스 법칙의 원리를 이용한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자, 교재에 보면은 두 번째는 우리가 하겐-파자레 방정식의 원리를 이용한 점도계가 있어요. 하겐-파자레 방정식. 하겐-파자레 법칙 또는 하겐-파자레 방정식의 원리를 기초로 한 점도계는 거기에 보면은 오스발트 점도계와 세이버트 점도계가 있죠. 종류를 잘 외워두시면 돼요. 어떤 원리를 기초로 한 거냐? 객관식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스발트 점도계. 오스발트 점도계 이렇게. 또 두 번째는 세이볼트 점도계. 이런 것들은 하겐-파자레 방정식의 원리를 기초로 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이 세이볼트 점도계 요거 보게 되면 우리는 동점성계수. 동점성계수는 0.0022t 마이너스 t분의 1.8 이렇게 해갖고서 요거는 이제 시간, 측정 시간 이렇게 요거 시간을 이제 세컨드로 대입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요건 동점성계수를 계측하는 거예요. 세이볼트 점도계는. 그래서 여기다 나온 것은 우리가 이제 몇 스톡스냐? 단위는 스톡스가 되고 요거는 센티제곱 퍼 세컨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동점성계수를 계측하는 세이볼트 점도계. 이런 것들은 하겐-파자레 방정식의 원리를 기초로 한 거다. 이렇게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다는 점성계수 계측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어떻게 돼요? 뉴턴의 점성법칙의 원리를 기초로 한 점도계가 있어요. 뉴턴의 점성법칙. 뉴턴의 점성법칙의 원리를 기초로 한 점도계들 거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휘전식 점도계다라고 하고 요거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스토머 점도계와 맥미첼 점도계가 있어요.
스토머 점도계와 맥미첼 점도계. 맥미첼 점도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뉴턴의 점성 법칙의 원리를 기초로 한 점도계다. 그래서 스토머 점도계, 맥미첼 점도계 이렇게 되는데, 요거 말고도 그 교재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어요? 회전식 점도계라고 나왔죠? 회전식 점도계. 자, 그래서 회전식 점도계의 뮤값은 K 세트분의 KN이다. 그래서 요거. 뮤는 거기 보게 되면 K 세타분의 KN 이렇게 나왔죠. 요렇게 해서 우리가 파스칼 세컨드. 뭐 요렇게 우리가 이제 구하는 거 요 수식보다는 종류, 회전식 이렇게. 또 스토머 점도계, 맥미첼 점도계는 뉴턴의 점성 법칙의 원리를 기초로 한 점도계들이다. 요렇게 종류만 외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보면은 하겐-포아제르 법칙을 이용한 점도계, 하겐-포아제르 방정식을 이용한 점도계에는 우리가 세이볼트 점도계와 맥미첼 점도계가 있다 그랬죠. 자, 여기에서 세이볼트 점도계와 뭐가 있다 그랬어? 오스발트 점도계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나쿠식 점도계는 스톡스 법칙의 원리를 기초로 한 거고, 여기서 맥미첼 점도계, 회전식 점도계, 이러한 경우는 뉴턴의 점성 법칙의 원리를 기초로 한 점도계들이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이볼트, 오스발트. 이렇게. 이것들은 하겐-포아제르 방정식의 원리를 기초로 한 거다. 이렇게. 여기서는 2번을 답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압력의 측정에서 피에조미터의 구멍을 이용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나와 있네요. 피에조미터의 구멍을 이용해서 우리가 계측하는 방법이 있고, 또 스태틱인 튜브, 정압관을 이용해서 측정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만 여기 알아두시면 돼요. 피에조미터의 구멍을 이용하는 방법, 또 우리가 정압관, 스태틱인 튜브, 정압관을 이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의 우리가 이 종류만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유속의 측정, 이거 다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기 때문에 결과적인 수식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굳이 베르누이 방정식 적용 안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 피토트가 우리가 유속 구하는 건데, 유속은 어떻게 구합니까? 루트 EG 델 H. 이렇게 구한다 했죠? EG 델 H. 자, 피토트 관에서의 유속은 이렇게, 요거 잘 알아두시라 했어요. EG 델 H. 그래서 베르누이 방정식을 적용하게 되면 전압력과 정압의 차로서 우리가 해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등식을 베르누이 방정식을 정리하게 되면 밀도분의 이 스태틱 프레저, 정압에다가 요거 정체점의 압력이죠. 총압에다가 우리가 정압을 뺀 거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할 수도 있다. 베르누이 방정식에서 정리하게 되면 앞에서 다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건 뭐야? 이건 정체점의 압력. 이렇게 되고, 요거는 우리가 이제 P도 요거는 P0라고 할까요? 요거는 우리가 뭐야? 정압을 말하는 거죠, 정압. 자, 그리고 여기서 얘는 또 다시 어떻게 돼요? 얘 대신에 다시 로는 G분의 감마.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다시 객관식 문제는 이 등식 조건이 부합되냐 안 되냐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쓰게 되면 감마분의 EG 스태그네이션 프레저 마이너스 우리가 스태틱 프레저 이렇게 다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눈에 익혀 두시기 바라고, 요거는 꼭 암기를 하고 있어야죠. 피토트 튜브 속도 구하는 거 종류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종류만.
C차 주계. 요거는 이제 별표에 3개 치시고, 요것도 우리가 이제 베르누이 방정식을 적용해서 표기되는데, 유속의 측정은 이거는 그대로 거기에서 암기를 하시면 돼요. 이것도. 자, 그림은 도시하지 않고 앞에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C차 주계. 이러한 경우는 똑같이 시험에서 EJH. 이건 뭐 R이라고도 쓸 수 있고, 이거는 차, 여기다가 S분의 요거 잘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풀 때 변수가 되는 게 뭐예요? 요걸 외워둬야 돼요. C차 주계 속도. 요거죠, 요거. 요거를 메타로 바꿔주시면 되고, 요거는 우리가 이제 유동하는 유체의 우리가 비중이 되겠고, 얘는 U자간 비중이 되는 거니까 요것만 알아두시면 되죠. 자, 그래서 요 결과식을 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피토트 정확관도 마찬가지죠. 피토트 정확관도 우리가 동합을 측정하는 건데, 요 피토트 정확관도 우리가 이제 동합 측정용 계기죠. 그래서 요거 역시 마찬가지로 피토트 정확관도 똑같습니다. 요것도 우리가 피토트 정확관도 방금 전에 했던 C차 주계에서의 유속과 똑같다. 그래서 요것도 피토트 스테이트 경치부. 요것도 우리가 이제 피토트 간에다가 정확관을 연결시켜 준 것으로서 얘도 우리가 동합 측정용 계기인데 본래 요거는 피토트 정확관은 본래는 우리가 동합 측정 이게 압력차를 이용해서 또 우리가 유속 그래서 피토트 정확관 거기 유속은 보통 우리가 어떻게 돼요? 똑같이 EGH 또는 요걸 이제 뭐 R이라고 쓸 수도 있고 마찬가지 S분의 S0 마이너스 1 이렇게 똑같이 우리가 속도를 이렇게 계측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